저는 솔직히 저는요 미니멈 30개 이상 봐야 된다. 최소? 빌라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빌라 보실 때 제가 중요한 거 5개를 알려드릴게요. 네. 5개가 있어요. 요즘 핫한 이슈를 네. 한번 또 가져와 봤는데요. 요즘 특히나 또 젊으신 분들 2030 세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많을 수가 없어. 네. 아무래도 집은 또 구해야 되겠고 아파트는 너무 부담스럽고 청약은 점수가 안 되고 네. 돈이 좀 조금 들어가는 빌라에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빌라 얘기할 줄 몰랐어.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네. 또 매매가 되게 아주 증가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빌라 얘기 거의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어떤 이슈를 다뤄드릴까요? 했더니 이게 1등이더라고요.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아파트는 뭔 얘기? 2030 막다른 길 종착지가 된 빌라. 저는 사실 빌라를 권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올가을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려던 단꿈을 버렸다. A씨는 새벽에 출근하는 직업 특성상 경기도에 사는 것은 불가능해 신축 빌라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다. 2030 넘사벽된 아파트 대신 빌라로.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쵸. 7월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한 달 동안 3,600건. 아파트 대비 400건 이상 많다. 아파트가 3,182건인데 그거 대비 400건이 많은 거예요. 서울 소재 아파트는 총 172만 가구로 총 88만 가구인 다세대 연립의 2배에 달한다. 통상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다세대 연립 거래량보다 많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거래량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자, 이 내용이 있어요. 일단 이게 팩트를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네. 기사 볼 때 팩트부터 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70만 채인데 다가구랑 연립이 88만 채거든요. 의외네요. 저는 다세대 연립이 더 많을 거라고 아파트가 생각했는데. 많아요. 아파트가 많은데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그럼 2배가 많으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비슷한 비율로 된다고 하면 거래도 2배가 아파트가 더 2배가 많아야 그렇죠. 되잖아. 근데 아파트는 3,180건인데 빌라가 3,600건인 거예요. 올해 1월부터 계속 이런 거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아파트 매물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격이 비싸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기사인데요. 전세난에 밀려난 2030 서울 빌라 4채 중 1채 사들였다. 서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자료를 분석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된 4만 3천 가구의 비아파트 중 20대 이하와 30대가 매수한 게 1,600가구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 매매에 4건 중에 1건이 2030이 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럼 전세난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 아파트가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아파트 전세 많으면 사람들 빌라 매매 잘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어떤 배경으로? 자, 이건 첫 번째 기사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치솟는 전세값이 패닉 바잉을 키웠다. 새 임대차법이 촉발한 전세난은 2030 세대 빌라 매수에 불을 지르고 있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4천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보다 1억 3천 올랐다. 1년 동안. 직전 1년간 상승액 3,568만 원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승액과 비교하면 무려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임대차법이 없을 때는 3,568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오히려 작년 7월 이후에 이제 임대차법이 그렇죠.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3.8배가 더 올라버렸네요. 더 올라버린 거죠.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만약에 아파트 전세 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빌라 매매 잘 안 해요. 실거주로.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임대 시장까지 정상적이지 않아.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전세도 못 구하는 거야. 전세를 못 구하니까 그분들 선택지가 뭐냐면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던 분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사시던 분들의 선택지는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안정되면 그냥 전세로라도 그치. 살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음 기회를 보거나 아니면 맞아요. 청약을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전세도 오르는 거예요. 이게 평균가가 1억 3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10평대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30평대는 1억 3천 이상 올라갔겠죠. 그렇죠. 입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경기도로 나가면 지역을 바꿀 수밖에 없죠. 경기도로 나가면서 아파트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서울에서 빌라로 주택용을 내릴 것인지잖아요. 지역이나 물건, 상품을 바꾸는. 그렇죠. 근데 경기도로 나가기에는 개개인의 삶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치, 뭐 출퇴근 거리나 출퇴근이 여러 가지 도저히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전셋값 이런 것 때문에 보니까 양주까지 나가야 돼. 그럼 답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빌라 매매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많아요. 저 너나님 얘기한 거 보고 빌라 안 사고 싶은데 근데 저 정말 빌라 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집을 못 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빌라라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일단 첫 번째는 급지를 낮추더라도 아파트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사정상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빌라라도 매수하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빌라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지금 전세가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전세 불안이. 그러면은 내 거주 안정을 위해서라도 빌라라도 매수하시는 게. 그럼 빌라도 지금 전세가 거의 없나 봐요? 빌라도 전세가 많이 줄었죠. 왜냐면 없으니까 이게 내려오니까. 살려고 되는 그렇죠. 거잖아.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게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컨드, 서드에 해당되는 주택 대체 유형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빌라를 사시면서 이게 빌라가 더 오를 것 같다거나 내 빌라가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마음보다 철저하게 실거주에 관점을 맞춰서.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어떤 빌라를 사야 되는지, 빌라 살 때 뭘 봐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네.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전세값이 그동안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최근 1년간 임대차법 시행하고 1년 후에 평균 전세가 변화입니다. 서울이 4억 9,921만 원, 6억 3,483만 원. 이게 서울이 평균 이만큼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상승률은 비슷해요. 이게 최근 1년이에요. 최근 1년.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원래 전세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2015년 이후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 추이. 이거 지금 2020년에 4억 9,900 요거 맞죠? 네. 그러니까 요게 딱 전년도까지예요. 오케이. 1년에 이때가 전세 대란이었거든요. 그때 전세 좀 대란 많이 막바지 시기. 제가 이때 6천 올랐네요. 이 시기엔 제가 투자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토리 다 알아서 이때 진짜 전세 폭등이라고 했는데 6천이 올랐어요. 6천. 그리고 그 다음에 2천, 2천. 그 다음에 2천, 2천. 그 다음에 1,400, 그리고 3,600, 그리고 1억 3천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와. 네. 근데 제가 왜 자꾸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꾸 오해하실까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집 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산 집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게 보여요. 그럼 앞으로는 괜찮냐? 각자 사시는 데가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지도에서 아파트 몇 개 찍어가지고 전세 얼마나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장난이 아니구나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망설이지 마시고 저는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여건이 안 돼서 정말 불가피하게 내가 사는 곳 근처에 빌라라도 매수를 해야겠다. 빌라 살 때 주의할 점이에요. 네. 빌라 살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정말 역세권이 중요합니다. 빌라는. 이거는 아파트랑 똑같네요. 아파트랑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아파트 있죠. 당연히 얘가 A급이지. 뒤로 아파트들 있잖아요. 얘가 올라요. 그럼 얘들 어떻게 돼요? 따라 올라가죠. 얘들 뒤에 따라 올라가잖아요. 시차를 두고. 사실 빌라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역세권 있고 여기 빌라가 있는데 얘가 많이 올랐어. 근데 얘는 하나도 안 오르고 또 뒤에는 좀 오를 때도 있어. 얘가 너무 빌라가 오래돼서? 썩어버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는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끼리 연식 이런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쉬운 게 뭐냐면 아파트는 도면도 똑같고요. 구조도 똑같고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연식에 따라서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것과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다 달라 빌라는. 근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무조건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역세권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빌라 매매는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보다. 근데 내가 이사를 가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리잖아. 안 팔리면 뭐 하지? 그럼 가격을 더 깎아서 내놔야 아니요, 되나? 일단은 임대를 놓죠. 근데 임대에도 역세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빌라는 특히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역세권을 보셔야 된다. 이 역세권 빌라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빌라 보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빌라는 더더욱. 제가 사실 임장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파트 볼 때 남들하고 같이 볼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도 막 설렁설렁 봐요, 그냥. 왜냐면 아파트는 사람들이 구조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연식에 따라서 가늠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근데 빌라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빌라 보실 때 제가 중요한 거 5개를 알려드릴게요. 네. 5개가 있어요. 주차, 소음, 단열, 수도, 마지막 벌레. 빌라가 구멍난 집이 많아요. 아, 그럼 창문이랑 다 닫고 방충망 다 해도 들어와. 이걸 다 잘 그랬던 봐야 것 돼. 같네. 그래. 그랬던 것 왜냐면 같네. 내가 어릴 저도 때 어렸을 빌라 때 살아서 알아. 빌라 살았을 때, 어. 그랬네요. 일단 먼저 주차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2009년인가 2010년인가에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돼서 법 개정을 하면서 일반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말고 인허가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인허가도 까다롭고 감리도 까다롭잖아요. 짓는 게. 근데 빌라는 그게 분양하시는 분들이 딱 봐가지고 여기 재개발 구역 지정이나 뭐 이런 거 될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서 지어서 쪼개게 분양하고 전세난이나 이럴 때 또 빌라 엄청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딱 빌라 엄청 짓는 시기예요. 왜냐면 허가는 쉬운데 전세난이 있으니까 정부에 그냥 허가 진짜 쉽게 내줘요. 그지, 물량이 지금 부족한 물량이 거 이젠 부족하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은 아파트를 원하지만 아파트 부족한데 아파트는 그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빌라라도 인허가를 막 내줘. 그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순식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2009년, 10년도에 그 주차나 이런 거에 대한 감리 기준을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더 풀어줬구나.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지은 지 10년 정도 된 빌라들 중에 주차가 안 좋은 빌라가 많다. 그래서 주차를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반상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 두 번째, 소음. 소음이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꼼꼼하게 아파트처럼 잘 안 짓기 때문에 빌라를 지을 때 집 보실 때 일부러 발뒤꿈치를 쿵쿵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 아파트 볼 때도 층간소음 심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짝 걷는 것 같은데도 쿵쿵 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 가늠을 하시는 게 좋다. 해보는 게 좋다. 세 번째, 단열. 사실 단열은 단열 잘 돼 있는 빌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감리가 없기 때문에. 저 임장할 때 항상 빌라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빌라 공사 현장 있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밖에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판때기를 대잖아요. 그럼 요 판때기하고 판때기 사이에 여기다 단열재 넣는 거거든요. 그럼 전 그걸 봐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팔을 쭉 뻗어서 핸드폰을 거기다 렌즈를 갖다 놓고 탁 찍어서 봐. 그러면 다 그 노란색 스펀지 있죠. 그거 되게 얇은 거 한 장씩 그냥 구겨져 들어가 있어요. 겉에는 또 대리석으로 겉에는 대리석으로 본질을 해. 근데 곱스럽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열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단열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가서 결로 같은 거 있나 잘 보시고요. 그거 아파트랑 비슷해요. 근데 단열이 좀 잘 보셔야 된다. 수도도 마찬가지. 수도도 꼭 물을 잘 틀어보셔야 되고요. 싱크대 같은 데다 이렇게 필터 단 집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게 있으면 100% 녹물 나오는 거예요. 녹물 나오니까 그거 다는 거. 다니까. 그러니까 물 틀어보시고 그거 달려있는지 보시고 마지막 벌레는 홈키파 있죠, 홈키파. 홈키파나 이거 뭐지? 바퀴벌레 먹고 집에 가서 죽는 거? 그거 컨베트. 그런 게 많이 있다. 내가 집 보러 갔는데. 그러면은 또 100%인 거야. 세스코 하면 되냐고. 세스코 있고 안 돼요. 건물을 세스코 막아야 돼. 구멍을 막아야 돼.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보셔야 된다. 벌레 잡는 살충제 없는 집이 좋아.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신축 빌라 분양은 조심하셔야 돼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기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아파트 분양받으면 누구랑 계약하죠? 건설사하고. 그죠? 그러면 건축주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빌라 분양은 누구랑 할까요? 빌라를 지은 사람. 그죠? 근데 그게 개인이 많아요. 그쵸. 개인이 많죠. 그 사람 개인이니까 이 사람이랑 직접 거래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건축주들이 대리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을 이제 다른 데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분양 대리 계약을 하는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잘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없이 얼렁뚱땅 하다가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기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물론 이제 많진 않아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정상 거래라고 하더라도 신축 빌라는 2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이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비싸잖아요. 상당히 비쌀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신축 빌라를 너무 심하게 날림으로 지어버리면 내가 그 첫 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축 빌라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살고 그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집에 가서 초인종도 한번 눌러보고 이게 남의 집 초인종 누르라고요? 근데 잘 챙겨야 돼요. 이렇게 눌러보고 제가 옆집에 이사 오게 됐다고 그냥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여기 사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물 새는 데 물 새는 데 없는지. 없는지, 여기는 괜찮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확인해서 집을 보고 사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빌라랑 다르게 생긴 다른 자재로 돼 있는 게 베란다 같은데 건물 옆에 막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때려요. 네. 그거 철거할 때까지 할 계속 때까지 때린다면서요?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매매할 때 그런 게 있는지 보시고요. 내가 구분을 못 하겠다. 그러면 특약에다가 불법 건축물로 인한 뭐 이행강제금 청구가 있을 시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쓰세요. 그럼 매도인이 잘 확인을 할 거야, 자기가. 마지막, 거래하시기 전에 거래 가격이 정해지죠. 네. 그러면 그 가격으로 정말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1,000만 원 더 하고 1,000만 원 더 하면 이게 낫다. 이 집은 부동산 사장님 막 보여줘. 신축 빌라 보여주면서 아, 이거는 저쪽보다 한 5천 비싼데 이게 그래도 낫지. 새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그때 혹해갖고 그냥 사버리지 마시고 잠깐만 이 돈이면은 아파트 살 수 있는 데가 경기도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역세권에 사야 된다. 역세권. 네, 두 번째, 실거주 감안하고 5가지. 주차, 소음, 단열, 수도, 벌레. 이거를 꼼꼼하게 보고 사셔야 된다. 세 번째, 신축 빌라 분양할 때, 분양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건축주랑 꼭 거래하거나 건축주 아니면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네 번째는 불법 건축물 확인하셔야 된다. 불법 건축물 내가 내 눈으로 구분이 안 되면 특약에다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뭐 이런 식의 특약을 쓰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 거래하기 전에 비슷한 아파트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 거래를 한다. 이렇게 5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셔서 빌라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저히 지역을 바꿀 수 없는 분들 도저히 같은 없다면, 경우 빌라를 네.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된다면 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도 내가 고르려면은 어느 정도 그 빌라 매물이 좀 많이 나온 상태여야 그리고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많이 봐야 돼. 그래서 몇 개 정도 봐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저는요 미니멈 30개 이상 봐야 된다고 최소? 생각해요. 내가 살려면. 왜냐면 많이 볼수록 좋은 집 고르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집 많이 보고 사셔야 돼요. 네.